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기초적인 음향 지식, 오디오 지식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요구가 많기는 해요. 사실 이런 거 궁금합니다, 저런 거 궁금합니다 해서 과거에는 되게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가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약간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초심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글들이 좀 있었고요. 저도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오디오에 대한, 음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뤄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음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더 유리하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음악 생활, 음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현명한, 그러니까 오디오에 대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소비 생활, 오디오적인, 음향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오디오에 대해서, 음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찬찬히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다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리뷰 영상을 안 찍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영상들도 다루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요 순서도 함께 한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오늘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프로필드라는 것과 컨슈머 필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어떻게 나눠지고 각각의 오디오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천천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올라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필이어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음향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천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음향, 오디오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구성과 이해. 자, 악필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음향 시스템이 어떤 게 오디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고 이게 어떻게 구별돼서 나갔는지를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꾸준히 천천히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디오에 대해서 입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디오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말할 때 들리는 이 소리 있죠. 말할 때 나오는 소리,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가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할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장비가 오디오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오디오 시스템은요, 오디오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서 연주자가 직접 연주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듣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공기 중에서 내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는 거를 바로 앞에서 제가 듣는 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전혀 왜곡도 없고 아무런 터치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그대로 내 아이 귀에 들리면서 그 연주를 즐기고 있는 거. 이게 모든 오디오 메이커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실제로 연주하는 소리 그대로의 그 소리를 청중한테 들려주는 거.
고객한테 들려주는 거, 소비자한테 들려주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오디오 엔지니어가 꿈꾸는, 또는 모든 오디오 매니팩처들, 그 제조사가 꿈꾸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이 소리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가깝도록? 원음에 가깝도록. 원음과 멀어진다면 그 오디오 시스템은 그렇게 좋은, 그렇게 의미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아닙니다. 원음, 내 앞에서 연주하고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그대로 옮길 수 있을 때 베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만 막 꾸며져서 훨씬 더 좋게 들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고, 그것이 모든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소리이고요. 모든 오디오 장비 회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원음 그대로 청중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 키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청중이 뭐 소리를 들을 때 리스너가 있겠죠. 사운드 소스가 있고 리스너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소리의 음파가 그대로 전달돼서 이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리스너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음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음향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연주자가 나한테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될 거예요. 어느 듣기 좋은 위치에서, 거리에서 그 연주가 적당한 소리로 연주가 돼야지 제가 듣기 좋겠죠. 그렇다면 내가 듣기 좋은, 청중이 듣기 좋은, 리스너가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려면 그 공간이 한정이 되고, 그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운드 소스에서 어떠한 소리가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이 소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물리적인 소리 에너지를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이 전기 신호화된 것을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또는 소수가 아닌 더 많은 다수를 향해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는 거죠? 다시 소리를 다른 곳이건 같은 곳이건 상관없이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사운드 소스에서부터 리스너까지 전달되는 것은 맞지만, 이 중간 과정을 끊어서 여기는 물리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 사이는 전기적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다시 물리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디오 시스템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게 오디오 시스템이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이거 글씨가 딱 지워지네.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적인 오디오 신호로 바뀌는 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음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이 오디오, 이 가운데 부분이 음향 시스템, 음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딱 나오죠.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 경계선에서 딱 나눠지는 것들이 있죠. 요 경계선에서 딱 나눠지죠. 오디오 시스템은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딱 요 부분만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과 요 후는 오디오 시스템이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소리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전기 신호로 오디오 장비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거를 공기 중의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물리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경계선에 있는 장비와 전기 에너지에서 물리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두 장비가 사실은 에너지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가장 만들기가 어렵고 이 장비가 가장 에너지를 왜곡시키기 쉬운, 에너지를 원래의 에너지의 형태가 아닌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정확하게 포맷을 바꿀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 장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마이크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공기 중의 떨림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첫 번째 장비가 되는 것이고 전기 에너지로 된 애를 다시 한번 공기 중의 물리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 장비가 스피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장비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음향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오디오 장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장비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가장 돈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정확하고 좋은 장비를 선택해야 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첫 단계에 있는 이 마이크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스피커라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리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두 장비가 됩니다. 요거는 불변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오디오 시스템이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영향은 주긴 주지만요. 그 영향이 마이크나 스피커가 주는 그런 소리적인 변화보다는 항상 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피커와 마이크는 그만큼 중요한 장비입니다. 왜? 에너지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굉장히 그 변환점에 있는 그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딱 두는 데가 이 두 곳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전 마이크는 관계없는데요. 난 오디오 듣는 사람인데 마이크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딜까요? 스피커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녹음이나 아니면 프로 쪽에 계시는데 녹음이나 라이브 사운드에 계신다면 당연히 저랑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프로 엔지니어들이 다 공감하는 바예요. 마이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스피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피커가 이상하면요. 앞에 아무리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그 앞에 있어도 스피커가 이상하면 소리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앰프, 프로세서 뭐가 됐든 오디오 장비가 그 앞에 있는 오디오 장비가 억대 오디오 장비가 있는데 아무리 수억 대의 오디오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1,000원짜리 스피커에서 소리를 낸다면 억대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000원짜리 소리가 나와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마이크와 스피커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향 시스템은 어떤 거? 오디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은 어떤 거다? 뭔지 모르지만 공기 중에서의 떨림을 마이크라는 장비로 변환시켜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전기적 에너지로 바뀐 것을 다시 어떤 프로세싱 거치고 다시 공기 중의 떨림으로 공기 중에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했을 때 그게 바로 오디오 시스템이 지나가는 그 전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크가 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가 있는 것.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디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오디오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걸 보니까 나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 사운드 소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서, 그렇죠? 자,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소리 에너지가 전달됐다가 또 어디선가 소리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이렇게 막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오디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첫 단계에서 바꿔주는 애를 마이크, 요 마지막 단계에서 바꿔주는 애를 스피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프로에서 공연 시스템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는 라이브 시스템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라이브 시스템이 오디오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디오 시스템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디오 시스템이 라이브만 있습니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것은 요거와 사뭇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 이 부분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반으로 나눠질까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느 순간에 멈추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반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 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흔히 얘기하는 녹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오디오예요. 오디오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거를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실시간으로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다 스피커로 해서 재생하는 거는 확성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PA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퍼블릭 어드레스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누면 SR 시스템, 사운드 리인포스먼트 시스템, 또는 그 밑에 서브 카테고리로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에서 두 개를 PA와 SR을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듣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듣는 거는 지금과 같은 게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듣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어떠한 사운드 소스가, 이 사운드 소스가 재생되는 것을 뭘 하는 거죠? 녹음이라는 걸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 사운드, 뭐 실시간 공연 음향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한 번 연주한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듣고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남아있질 않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박수 소리는 이게 실시간 이 현재에 있으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요. 지금 생중계를 보고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한번 지나가서 못 듣는 거가 되죠. 하지만 지금의 이 동영상은 뭐죠? 녹화분이죠. 녹음이랑 똑같죠. 그래서 다시 뒤돌아보면 뭘 들을 수 있죠? 박수를 들을 수 있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녹음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고 오디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연주하고 있는 연주나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한 번 듣고 끝나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녹음을 통해서 그 음악을 두고두고 나중에 재생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녹음, 레코딩이라는 게 나오면서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레코딩은요, 무엇이 레코딩이죠?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을 어떠한 미디어에 담아서 저장하는 게 녹음이에요. 거기에는 뭐 CD, LP, 뭐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메모리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 녹음을 통해서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이쪽의 필드에 있는 이 녹음 필드에 계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음반을 만드는 제작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필드에 계신 분들이에요. 일반 녹음 엔지니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믹싱 엔지니어, 그리고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녹음 엔지니어와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는 뮤지션이 있는 거죠. 뮤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뮤지션들의 연주를 녹음 엔지니어가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거를 믹싱 엔지니어가 믹싱을 해서 신호를 합치고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신호들을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미디어에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 이 과정이 녹음으로 통해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이라고 그러죠. 음반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뮤지션이 있고 녹음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어서 음반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합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프로듀서예요. 글씨가 안 보인다. 프로듀서예요. 이 프로듀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뮤지션들이 올바른 녹음이 되고 올바른 믹싱이 되고 올바른 마스터링, 그러니까 뮤지션의 연주를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서 어떻게 녹음을 하고 어떻게 믹싱을 해서 어떻게 마스터링해서 청중한테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하고 감독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는 제작자죠. 그렇죠? 프로듀서는 제작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는 이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녹음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프로듀서예요. 이 필드는 이제 저희 프로필드에서도 이 녹음 쪽 필드라고 하거나 뭐 음반 제작 쪽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녹음이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해요. 그런 엔지니어, 프로듀서, 당연히 뮤지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오디오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디오를요, 일반 오디오 필드에서는 이거를 플레이어라는 재생 장비를 통해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재생 장비는 많겠죠. 예, 재생 장비는 많습니다. 과거에는 LP, 테이프 플레이어, 뭐 CD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거죠. 이런 재생 장비가 있고요. 재생 장비가 어떠한 확성 장비로 들어가요. 확성 또는 프로세싱이라고 하지만 뭐 일종의,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할게요. 일종의 소리를 다듬는 장비들이 들어가요. 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소리를 조금 다듬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프로세서도 있고 확성 앰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오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필드, 요 필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가 일반 오디오예요. 이 부분이 일반 오디오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가 궁금해서 보시는 거죠? 요 일반 오디오 필드의 장비가 어때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요 라이브 사운드처럼 되어 있는 요 시스템, 여기를 실시간으로 소리가 들어와서 나가는 이 라이브 사운드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소리가 들어와서 확성돼서 나가는 이 라이브 사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뭐 일요일 날 저녁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게 여기 필드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왔던 이 필드가 바로 이 녹음 필드예요. 이 녹음 필드는 상당히 중요한 필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기도 하면서 사실 잘 모르기도 한 게 이 녹음 필드예요. 녹음 필드를 잘 아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음반을 맨날 사서 들으니까 녹음에 대해서 맨날 접하고 있는 거예요. 녹음된 음반을 맨날 사서 접하거나 유튜브나 멜론이나 다른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항상 듣기 때문에 그 완성된 앨범을 항상 듣기 때문에 이 앨범을 완성한 누군가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디테일,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계신다. 뮤지션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녹음한 녹음 엔지니어, 그걸 믹싱하는 믹싱 엔지니어, 그걸 마스터링하는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뮤지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앨범으로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프로듀서라는, 제작자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완성된 앨범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앨범을 소비자 입장에서, 컨슈머 입장에서 듣는 것이 일반 오디오예요. 이 일반 오디오에는 스피커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이어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재생하는 재생 장비부터 오디오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 오디오 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무언가가 재생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생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처리하는 무언가의 장비 또는 확성 처리하는 무언가의 장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스피커건 헤드폰이건 이어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디오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이 사운드 소스에서부터, 그렇죠? 똑같이 이 사운드 소스에서부터 이 리스닝 포지션까지 그냥 가는 오디오 회로에서 이 중간 부분을 따서 어떻게 한 거죠? 녹음이라는 과정으로 한번 끊어가고, 그렇죠? 끊어가고 그걸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일반 오디오를 통해서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게 바뀌었나요? 이 사운드 소스의 소리가 그대로 리스너 위치, 그러니까 음악이 재생되는 그 원음의 소리가 그대로 듣는 청중한테 정확하게 똑같이 원음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순수한 오디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게 바뀐 적이 있나요? 바뀐 적이 없죠. 그런데 많은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각과 이상한 쪽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오디오 시스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원음의 소리보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음의 소리보다 좋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원음의 소리는, 일반 오디오가 얘기하는 원음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일반 오디오에서 가장 제일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경계선 부분이에요. 바로 이 경계선 부분. 그렇다면 뭔진 모르지만 여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이 경계선에서부터 이 뒤로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실제 아까 처음에 있던 사운드 소스보다 리스닝 포지션에서 소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여기를 완성도를 높이면, 여기 부분을 완성도를 높이면 원음보다 그쵸? 이 원음보다 소리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거의 구성을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디오 시스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에 가깝게 할 수 있다? 뭐에 가깝게 할 수 있다? 여기 프로듀서 있죠. 이 프로듀서가 의도한 사운드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로듀서가 이 뮤지션을 통해서 이 뮤지션의 어떠한 연주를 내가 원하는, 의도하는 대로 연주를 하게 만들고, 이 프로듀서가 녹음을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녹음 엔지니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녹음이 나오도록 하고, 또는 프로듀서가 녹음 엔지니어를 찾죠. 이 엔지니어는 내가 꼭 써야겠어. 이렇게 찾는 거. 엔지니어도 선택을 합니다. 프로듀서가. 그래서 그런 녹음을 만들어내고, 그 녹음된 것을 내가 원하는, 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믹싱 엔지니어를 통해서 믹싱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믹싱이 된 것을 내가 그 프로듀서가 의도하는 방향의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마스터링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음반을 만들어내요. 그 음반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단에 있는 일반 오디오는요, 가장 베스트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이 음반의 의도한 소리밖에 못 뽑아내는 거예요. 이 음반이 의도한 소리 또는 이 음반이 가지고 있는 그 음질밖에 못 뽑아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음반의 음질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음반의 음질을 뒤에 있는 장비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음반의 소리와 최대한 가깝도록 만드는 게 이 오디오, 일반 오디오 시스템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일반 오디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음반이 담고 있는 그 사운드를 그대로 리스너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일반 오디오 시스템의 가장 우선순위 넘버 원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뭐죠? 일반 오디오에서 이 음반이에요. 이 음반이고요. 이 음반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음반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 있는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잘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그 앞에서 작업을 잘 못해오면 마스터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마스터링 엔지니어 바로 앞에 있는 이 믹싱 엔지니어가 잘해야 돼요. 이 믹싱 엔지니어죠. 믹싱이 이게 지워졌네. 이 믹싱 엔지니어가 잘해야 돼요. 믹싱 엔지니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믹싱 엔지니어도 녹음이 개판으로 되는데 믹싱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 엔지니어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녹음 엔지니어만 중요합니까? 뮤지션이 연주 못하면 끝이죠. 그래서 뮤지션이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뮤지션, 믹싱 엔지니어, 레코딩,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 그래서 이 앞에는 이 모든 게 잘 돼야지만 좋은 음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음반이 만들어져야지, 명반이라고 하죠. 명반이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일반 오디오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오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이 음반의 소리를 최대한 원래 창작자가 만든 그 사운드 그대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여러분들의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분들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지 마세요. 일반 오디오로서 내가 원음, 그러니까 녹음된 음반의 소리보다 더 뛰어난 소리를 만들겠다? 음반에 담겨있지도 않은 그 사운드를 갖다가 내 오디오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음반에 들어있지 않는 소리가 뒤에 오디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더 그게 들리진 않아요. 음반에 없는 소리가 어떻게 오디오 시스템 바꾼다고 해서 그 뒤에 들리게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오디오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좋은 음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질 좋은 음반, 정말로 듣기 좋은 음반, 명반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일반 오디오를 즐길 때 가장 좋은 첫 번째 초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음감 생활, 음향 생활, 오디오를 즐기는 생활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음반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 전부 프로예요. 음반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전에 있는 모든 과정이 프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사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프로 음향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컨슈머 음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반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컨슈머 오디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오디오와 일반 오디오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프로 음향과 일반 컨슈머 음향, 일반 음향이에요. 프로 음향을 모르면서 일반 음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음향을 모르면서 프로 음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프로 음향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 오디오에 대해서 일반 이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내가 일반 음향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필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시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이 앞에 있는 프로필드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일반 오디오 쪽에서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원음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어. 이걸 하게 되면 제작자, 이 음반을 만든 제작자, 프로듀서가 생각하는 그런 음질보다도 더 뛰어난 거를 뒤에 있는 오디오를 바꿈으로써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간단했나? 너무 긴 거 아니었나? 이렇게 개요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프로 음향과 일반 음향 나눠지고 오디오가 이렇게 해서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스피커란 무엇이냐, 헤드폰이란 무엇이냐, 이어폰이란 무엇이냐, 앰프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이런 프로세서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오디오의 음감생을 할 때 나한테 꼭 필요한 프로세서는 무엇이고 나한테 필요 없는 프로세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로 바뀌면서 어떤 디지털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디지털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도 차츰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짧게 하고 빠르게 나간다고 했는데도 벌써 긴 영상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음향이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에 붙어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음향에 대한 오디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현명한 오디오 생활, 현명한 오디오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